7차 시 와인 품질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첫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요 살펴볼까요? 머신러닝을 위한 와인 품질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단순 선형 회귀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 다중 선형 회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항 회귀라고 하는 모델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와인 품질 데이터.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하기 위한 대상의 데이터인데요.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탐색해 보도록 하죠. 기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관측값이 6,497건 정도 되고요. 레드 와인은 1,599건, 화이트 와인은 4,898건 정도가 됩니다. 입력 변수는 12개. 그래서 실제 설명 변수, 입력 변수 12개고요. 여기는 뭐 고정산, 휘발산, 구연산, 잔여당 등 실제로 와인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학적 특성들을 입력 변수, 설명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타입, 와인의 타입, 레드냐, 화이트냐라고 하는 타입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출력 변수,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출력 변수는 반응 변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반응 변수는 하나, 품질인데요. 가장 낮은 품질을 1점으로 하고 가장 높은 품질을 10점으로 해서 그 척도는 이제 1점 척도. 그래서 여기에는 1, 2, 3, 4 그렇게 해서 10점까지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출력 변수가 지금 얘는 이산형일까요? 범주형, 그죠? 범주형일까요? 아니면 연속형일까요? 여러분 수량형, 수치형이 되겠죠? 자, 어떤 걸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연속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산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산형이라는 얘기는 범주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분류가 되겠죠. 분류의 문제. 자, 그리고 연속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연속형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귀.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해석은 저희가 회귀로 해석해서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UCI 그 유니버시티 오브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곳이고요. 머신러닝 리파지토리의 아주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거의 한 뭐 300여 개의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샘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와인 퀄리티 레드라고 하는 CSV 파일하고 그리고 와인 퀄리티 화이트라고 하는 CSV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팬더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객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input pandas as pd 이렇게 해서 pd라는 약칭으로 해서 씁니다. 자, read csv 함수에 파일의 경로나 또는 아니면 URL을 여러분들 기술하시면은 파일을 읽어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운 받아 놓은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URL을 기록해 두셨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CSV 파일인데요. 이 안에 세퍼레이터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헤더는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자, 다 만들고 로딩되고 나면은 레드 와인에다가는 타입을 레드라고 해서 넣을 거고요. 자, 앞에 5개의 행만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화이트 와인도 구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타입으로 화이트 타입 정보를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오는 방식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도록 하죠. 레드 와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과 화이트 와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해요? 합칩니다. 어펜드를 합니다. 행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전체 6497건의 관측치, 그리고 컬럼은 어떻게 돼요? 13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컬럼의 이름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얘는 아마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컬럼 구성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스페이스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다루기 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찾아서 뭘로 바꿔요? 언더바를 넣도록 하는. 그래서 와인의 컬럼스에서 문자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스페이스를 찾아서 언더바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다시 그 컬럼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약 통계량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대상은 얘는 뭐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냐면 연속형 데이터, 그렇죠?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기술 통계량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통계량 정보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표본에 대한 뭐예요? 어떤 별량의 어떤 측정값들, 이런 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어떤 통계량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전체 카운트. 자, 그리고 평균.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자, 그리고 민과 맥스 값.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뭐예요? 4분위수. 자, 이 4분위수 하니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IQR. 그리고 25%가 Q1. 그리고 50%가 Q2. 75%가 Q3. 이렇게 해서 쿼타일, 퍼스트, 그다음 세컨, 서드까지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띄워 두시는 게 좋겠죠? 각 변수들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통계량도 여러분들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Y의 퀄리티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 컬럼의 describe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그 결과는 시리즈 객체로 접근이 됩니다. 왜? 이거 자체가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과 그리고 시리즈의 관계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서 기초를 다룰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디스크라이브예요? 시리즈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한 거죠. 자, 요약 통계량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출력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퀄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얘는 1점에서 10점 이렇게 줄 수가 있다. 품질은. 자, 그럼 유니크한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시리즈의 유니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뽑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3, 4, 5, 6, 7, 8, 9 요런 점수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소트된 결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뽑은 거고요. 만약에 각각의 점수별 분포는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시리즈 함수에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에 대해서 소트 인덱스 하시게 되면은 결과를 소트 인덱 아니면 이건 소트 밸류즈 해서 밸류를 이제 소트가 되는, 그래서 어센딩 디센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중간에 5, 6, 7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때요?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죠.